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5간 회사 설립 무효 취소 해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 절차에 일정한 이제 무효 사유가 존재할 것이고 취소 사유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어떤 무효와 취소 사유에 의하여 소송이 이제 제기될 수가 있는데 그 소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포인트를 좀 주식회사 쪽에 포인트를 두는 쪽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회사 설립의 절차가 있겠죠. 설립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자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절차의 하자에 회사는 이제 우리가 한명합자, 주식, 유한 책임회사 뭐 이렇게 이제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할 때 사원의 개인적인 하자, 뭐 사원이 의사 무능력자였다.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는 말은 정상적 판단 능력이 없다,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정신적 판단 능력이 좀 없다. 그러면 뭐 그런 사원이 이 설립 절차에 관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사유가 되겠죠. 자, 개인적인 사유를 갖다가 주관적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관적 하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고요. 이러한 어떤 사원의 주관적 하자가 아니라 설립 절차가 회사의 설립 행위 자체가 법령이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했다. 정관 위배. 그러면 이건 뭐 개인의 하자가 아니라 객관 하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객관 하자. 그래서 이렇게 설립 절차 하자에 주관적 하자가 있고 객관적 하자가 있는데, 주관적 하자도 제가 의사 무능력 같은 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의사 무능력의 이런 어떤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얘가 미성년자라든가 또는 민법에 있어서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이런 어떤 제한 능력 위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들이 관여했다든가, 이건 이제 취소의 사유가 되거든요. 취소. 의사 무능력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무효의 사유가 되거든요. 민법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때는 설립 취소해소가 될 것이고, 여기는 설립 무효해소가 될 것이고, 이런 객관적 하자는 무효해소의 사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한명합자, 유한 책임회사 이쪽에서는 이러한 주관적 하자의 소, 이런 것도 인정하고 있고, 객관하자의 소, 이것도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요 한명합자, 유한 책임회사, 유한회사는 좀 다르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소의 원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 취소해서, 자, 다른 4가지 회사, 그죠? 이거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제한 능력에 의한 취소의 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립 취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설립 무효해소에서도 이렇게 주관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하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좀 다른 회사와 달리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식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를 하고 있죠. 제한 능력, 의사 무능력, 주관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 객관 하자만 인정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자 유형 나오고 있고, 소의 원인 나오고 있는데, 주식회사가 나머지 회사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주식회사는 설립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자, 설립 무효의 소 가운데서도
객관적 하자, 요것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사 설립에 객관적 하자다라고 나오고 있고, 과연 이 회사 설립에 있어서 이렇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객관적 하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만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의 절대적 기재사항들을 공부했습니다만 한명합자 유한 책임회사가 절대적 기재사항들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런 절대적 기재사항이 좀 흥결됐다든가 또는 모집 설립을 하면서 창립총회를 창립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자죠. 창립총회 결의 하자가 있다라든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나 납입이 흥결되어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것들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객관적 하자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 하자에 대한 사례 꼭 정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정관의 절대기재 흥결, 그죠? 절대기재 결여 흥결, 이걸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설립 시 발기인이 과거에는 이제 발기인을 좀 제한했었습니다. 발기인이 1, 2인에 불과했다든가 자본금 5천만 원 미만으로 설립했다든가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해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발기인이 1인에서 2인이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객관적 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최저자본금이 5천만 원 미만이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객관적 하자 자체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자, 그리고 회사 설립 시에 정관에 정해진 발행 예정 주식의 4분의 1에 미달했다든가 이것도 설립 시 최저 발행 주식의 숫자를 폐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관에 정해진 발행 예정 주식의 4분의 1에 미당하는 주식을 발행했다. 이것은 객관적 하자 설립 무효에서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틀리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이 경우에 객관적 하자의 원인이 아니다. 발기인의 수, 최저자본금 미만 또는 최저 발행 주식의 발행 제한, 미달하는 주식의 발행 이런 것들은 설립무효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 우리가 시험적인 측면에서는 좀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될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설립 무효의 소위 당사자와 제소기간이 나오고 있는데 설립 무효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각 사원입니다. 사원. 자, 그리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이사, 감사. 사원도 주주가 이제 사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유한책임회사가 있죠. 유한책임회사, 인적회사, 물적회사의 중간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사원과 업무 집행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명합자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의 설립, 취소해소, 취소해소를 제기하는 제기권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설립 취소니까 사원의 주관적 하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착오, 사기, 강박, 그죠? 제한, 능력자가 있을 것이고 여기 미성년, 피성년 흑연인, 피한적 흑연인들이 있을 것이고 자, 착오, 사기, 강박 자 이런 행위를 한 자죠. 이런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취소권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 설립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취소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취소의 제기권자, 제소권자, 제기권자가 이런 자고요. 자, 피고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피고에 대해서는 이 경우에
회사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회사 자체가 피고가 되게 될 겁니다. 피고. 그래서 회사 자체 피고가 되는 자는 회사가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 무효 취소에서는 회사 성립의 날,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 등기한 날이죠. 설립 등기한 날로부터 설립 등기 한 날로부터 2년 내라고 하는 이러한 제한을 받는데, 뭐 이러한 제한을 갖다가 우리가 요 2년을 갖다가 이제 좀 연도를 좀 비틀어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의 절차에서 설립무효 취소해소의 관할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입니다. 소재지 지방법원에서 이 경우에 소를 관할하는 이걸 뭐 전속관할이라고 평가합니다. 자, 민사소송법에서 회사에서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법원은 이러한 설립무효 취소의 소가 여러 개 제기되면 같이 합쳐서 심리하는 것을 병합심리라고 합니다. 병합심리. 같이 합쳐서 심리한다. 그게 아무래도 그 소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 있겠죠. 병합심리하고. 자, 설립무효 취소의 소가 제기됐을 때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라고 판사님이 평가한다면, 자, 그 회사 설립 무효 취소의 소를 갖다가 판사님의 재량으로 기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재량 기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사유를 병합심리 하여야 한다. 뭐 재량 기각할 수 있다.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이다. 이렇게 문구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구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판결의 효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5번에. 그렇죠? 자, 설립무효 취소 소송에 따른 판결의 효력이 있을 때, 자, 요거는 이제 원고가 승소하거나 원고가 소에서 패소하거나 두 가지로 나누어서 판결의 효력을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승소했다라고 한다면 회사 설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데, 그 판결로 효력이 나오는 거죠. 판결로 별도의 어떤 절차 필요 없이 효력이 나오는 것을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성 판결. 이 말의 의미는 그 판결로, 법원의 판결로 권리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어떤 의미예요.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러한 설립무효 취소의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당사자, 원고, 피고 뿐만 아니라 원고, 피고,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있다. 형성 판결,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나 이제 이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 사원, 제3자 간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소급표의 문제입니다. 소급표. 판결 확정 전에 그런 자들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급표가 있을 것인데, 그런 자에게는 판결 확정 전에 그런 관계자에게는 효력이 없는 거니까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회사 설립 무효 취소의 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고가 패소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자, 소의 당사자 외의 범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고, 패소한 원고에게, 패소했을 때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표현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죠.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가 부담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원고 승소했을 때 여기 등장하면 안 되겠죠. 원고가 패소했을 때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회사 설립 무효의 취소에서의 전반적인 개괄이고요. 뒤에 가면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설립, 주주총회의 무효
매도 취소 이런 거하고 좀 비교되는 측면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제3장의 주식 주주 주권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주식이나 주권, 그죠?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주식, 주권, 주주가 먼저 나오고 있네요. 주주, 주권. 그래서 주식, 주주, 주권, 뭐 굉장히 좀 중요한 영역일 수 있겠죠.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이제 기관, 그죠? 그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주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식의 의미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금의 구성하는 단위다. 자본금의 구성 단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본금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곱하기 주식이 발행된 수 총액을 곱하면 우리가 이제 자본금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은 자본금의 구성 단위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지위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 이것을 주식,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서 주식의 개념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진행하는 거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주식에는 기명주식,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명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뭐 삼성전자 주식을 상장돼 있죠. 거래소에서 매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명의계에서 대리인이 있는데 명의계에서 대리인이 주식의 양수인을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자, 그죠?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기명 이렇게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기명 주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뭐 그런 어떤 측면이 있죠. 그러면 요 무기명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요, 그죠? 아무래도 이 경우에 있어서 이 무기명 주식이 이렇게 발행됐을 때 자본이 좀 자금처럼 이렇게 그렇게 흘러가는 측면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양도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도 또 무기명 주식을 갖다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좀 편법이 동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기명 주식은 채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명 주식만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고요. 이 자체는 이제 좀 출제가 잘 됩니다. 무기명 주식을 취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측면이죠. 그런데 요 기명 주식이 있을 수 있는데 기명 주식만 있는데 자 액면 주식이 있고 다시 말하면 주식의 일주의 권년에 액면가가 기재가 되는 그런 주식을 액면 주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액면 주식. 그런데 주주의 일주 그 액면가 권면액이 표시가 안 되는 주식을 무액면 주식 이렇게 표현하겠죠. 무액면 주식. 그런데 액면 주식도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무액면 주식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선택적으로요. 액면 주식을 전부 발행하든가 무액면 주식을 전부 발행하든가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액면 주식을 일부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은 그냥 무조건 틀리는 말이고 뭐 액면 주식을 일부 발행하고 이런 것도 틀리는 말이고 그죠? 시험에서 이제 여러 번 잘 나오니까요. 자,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의 병합이 이렇게 동시에 발행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들은 다 틀리게 됩니다. 무액면 주식을 전액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는 있지만 일부 발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재에서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액을 자본금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상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액면 주식을 발행했을 때에는 이 경우에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발행가액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겁니다. 자, 이사회가 정한 금액, 이사회가 정한다는 거, 이사회가 정한 이 자체가 무액면 주식의 자본금이 되어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본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발행은 안 된다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회사가 설립할 때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을 발기인 전원의 동의입니다. 무액면 주식을 발행했을 때 회사의 설립시입니다. 설립할 때 이 경우에 아무래도 그 자본금을 얼만큼 계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발기인 전원의 동의, 그죠? 동의로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로 정한다,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무액면 주식의 장점도 나오고 있죠. 액면가가 없어서 신주의 액면 미달 발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서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무액면 주식의 장점적 측면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상주가 있고 무상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 주식 조주 주권 이런 쪽을 공부에 들어가면서 하나의 좀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용어적인 어떤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유상주가 있고 무상주가 있습니다. 유상주는 지금 이 신주를 이제 발행하겠죠. 신주 발행은 우리가 이제 이사회가 결정하겠죠. 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하고 회사가 설립할 때 발행할 주식이 있을 것이고, 자, 그 차액만큼 이제 이사회 결의로 주주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신주를 발행하고 그리고 주금액을 납입시키고 주금액의 납입에 대한 신주를 발행하는 거죠. 신주를 발행하는데 그 발행하는 주식을 우리는 유상,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회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준비한 적립금이죠. 준비금이라고 하죠. 준비금을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을 하면서 그리고 신주를 발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금의 납입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그냥 교부 발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무상,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립한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거기에 신주 발행할 때 그걸 무상,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주식의 불가분성이라는 표현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의 불가분성. 이 불가분성은 이제 가분하지 못한다라는 표현법이죠, 그죠? 주식에 대하여 가분하지 못한다. 자, 여기에도 이 불가분성에 두 가지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의 구성 단위의 최소 단위다. 따라서 더 쪼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식을 단위 미만으로 쪼갤 수 없다, 분할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아무래도 단위 미만으로 쪼갤 수 없다라는 것을 한 주를
0.6주, 0.4주 이런 식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한 또 다른 의미로는 주주권의 내용이죠. 주주권의 내용을 또 분할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측면으로서 불가분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의 주식의 의결권은 누구에게 주고, 또 다른 권은 자의권이나 공익권 중에서 하나의 권리는 또 다른 누구에게 이렇게 분할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주주권의 내용으로 갑에게 이익배당 청구권을 을에게는 이렇게 기속하겠다. 이런 어떤 측면들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주식의 불가분성,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주식의 분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주식을 분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주식을 분할했습니다. 유명한 그 미국의 전자 그 승용차의 테슬라도 최근에 그 주식의 분할을 소재로 그 주식이 이제 많이 좀 뛰어 올랐죠. 그러니까 예컨대 그 주식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이 꾸준히 올라와서 20년 동안 했더니 한때 250만 원, 300만 원 육박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식을 뭔가 이렇게 600만 원 사고 싶은데 삼성전자 주식 두 주 사겠다라고 하면 보통 상장회사의 10주 미만 단위로서의 거래는 허용을 잘 하지 않죠. 그러니까 10주 단위로 사야 되는데 2주는 살 수가 없고 일반인 접근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그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좀 미진하죠. 그러면 그걸 10분의 1로 나누면은 아니면 100분의 1로 나눠버리면은 삼성전자가 한 주에 2만 원이다 그러면 일반인도 접근이 이제 쭉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식을 분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고, 또한 회사가 합병한 다음에 A 회사, B 회사가 합병할 때 여러 가지의 그 합병에 있어서 절차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식을 분할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주식을 분할하게 되는데, 만약에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5만 원의 주식 한 주를 갖다가 10분의 1로 이렇게 분할해 버리면은 10주가 되는 것이고 한 주당 5천 원이 되겠죠. 이런 어떤 측면을 우리가 주식의 분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교재에서도 액면 주식만 그러면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냐? 가능하겠죠. 무액면 주식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냐? 자, 무액면 주식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무액면이니까 액면이 나오지 않으니까 액면가의 변동은 없지만 기존의 보유 주식을 비율적으로 10배 증대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무액면 주식의 분할인 거예요. 액면은 없지만, 그죠? 자, 그래서 무액면 주식의 분할도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액면 주식의 무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분할된 거죠. 분할된 거긴 하지만 여기서 자본금의 변동이 있겠냐, 그죠? 변동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한 순자산적 개념도 순자산의 변동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주식 수만 늘어난 거예요. 주식 수만, 그죠? 자, 그래서 주식의 수만 늘어난 것이고, 또한 주주의 주식 비율이 변동이 있느냐,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기능적인 측면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두 가지 측면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절차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식의 절차, 분할의 절차죠. 자, 주식의 병합 절차를 준용합니다. 주식의 병합의 절차를, 병합은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병합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주식이 100원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일주 금액이 100원 미만으로 분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식을 분할할 때 병합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입니다.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입니다. 특별 결의사항. 보통 결의가 아니고 분할은 특별 결의다 라고 하는 것을 자 교재에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병합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병합의 절차를 준용한다라는 표현이 뭐냐? 그러니까 주식을 분할하고자 할 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죠? 1월 이상입니다.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자, 이렇게 주식을 분할한다는 사실과, 그죠? 분할 사실이죠. 분할 사실과,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주식을 제출하는 거죠.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하고, 그죠? 기간 동안에 구주를 제출한 다음에 공고를 하고, 그러면 그 주권마다 주주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주식의 질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최고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개별적이죠. 따로따로 이렇게 분할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권 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 주권 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 만료한 때 주식의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시점을 물어보게 되면 주권 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측면이 자, 우리 교재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분실 등 만약에 주식을 분실해서 주식을 제출할 수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제척기가 뭐 이렇게 뭔가 그 채권 판결이죠. 채권 판결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그러니까 뭐 주권을 분할의 절차의 경우에 제출할 수 없는 자는 채권 판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는 틀린 말이고요. 자, 좀 간소하게 채권 판결이 아니라 회사에 그자에 청구하여 3월 이상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자, 주권에 이의가 없으면 그 기간 내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이의 기간이 지나면 신주권을 그냥 교부하는 그런 간략한 절차로 가고 비용은 다만 청구권자가 회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청구자가 부담한다. 자, 그리고 분할에 적당하지 않은 수의 그러한 수를 단주라고 합니다. 0.5주, 0.3주 이런 것들은 경매 절차를 통해야 되는데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팔아서 주면 되는 거죠. 팔아서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소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경매적 방법으로 이제 허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경 등기 필요하다. 변경 등기 필요한 이유는요. 주식 수, 그죠? 발행 주식이 주식 수가 정관의 절대적 필요적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정관 변경에 등장의 문제가 등장할 것이고 효과적 측면에서 자, 뭐 자본금 변동 없다, 순자산 변동 없다, 주식 수의 증가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 효과적인 측면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